네, 안녕하십니까. 용왕사주지 태종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댁내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요즘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근심 걱정들에 빠져 계실 텐데요. 슬기롭게 잘 넘기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사업 또는 장사를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벌여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무리가 많으신데요. 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제 이 대화를 나눠보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은 알아두시면은 조금이라도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앞두신 분들의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가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 심리 상태를 보자 하면은 위에서는 상사가 쪼우고 밑에서는 후진들을 밀고 올라오고 마음의 회의감은 일고 들었고 안 읽고 와서 직장생활을 못하겠다.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 내 장사를 하면서 마음 편히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창업들을 서두르시고 이제 일을 벌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가지만 고려하신다라면은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 주기율표를 알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파동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동이라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좋은 시절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 있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맨 처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자신의 운세입니다. 자신의 운세를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자신의 운세 중에서 이 2가지를 나눠봤을 때 직장 다닐 운인가 아니면은 사업 운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태어나서 이 사회에 입문할 때까지 이 교육 과정을 겪어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20년 동안의 기간은 빼버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이 먼저 직장운, 아까 제가 직장운인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 40이다. 40에서 50까지는 직장운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세 사이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사업을 벌이시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지금 인생은 파동을 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의 포지션이 직장인인데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분이 이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이 직장운이 계속 여기에 들어있으면 승승장구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는데 이때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서 박차고 나온다라면은 그분은 나머지 기간은 이 내리막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손해보는 손해수만 자기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죠. 본인의 운세를 정확히 알아서 앞날을 행해야 되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 확장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다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분들의 실패 원인을 찾아볼 때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직장 다니셔야 되는 운세에 계시는 분이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또 사업을 하셔야 되는 운에 들어 계신 분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이 거꾸로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운이 설사 들어왔다 치자고요. 근데 사업운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포지션이 어딘가, 사업을 시작하는 포지션이 어딘가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실패하신 분들이 이 사업 포지션은 항상 8분응선, 9분응선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사업운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쳤을 때 요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에이 사업이나 하자. 이 사업운이 다 해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년이 걸린다 쳤을 때, 네, 물론 이제 사람들만의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운이 10년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운이 뭐 20년 30년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10년 주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원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요 구분홍선에서 시작을 하면은 정점에 닿는 시기는 이제 뭐 10년 중에 1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좋은 사업은 다 직장 다니면서 이 일정한 봉급 생활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점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제 정점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해서 한 1년 잘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내리막길 걸으면서 사업이 안 되더라 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의 인생 주기율표를 봤을 때 꼭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1년 잘 되고 이제 서서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서서히 안 되기 시작하면은 설마 되겠지 하면서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저점을 찍게 되죠. 저점 찍기 바로 전에 오면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금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접죠. 사업을 접고 이 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인생 주기율표가 1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사업하는 운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구분응선에 시작해서 요 부분에서 다 포기들을 하셔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또 직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힘들게 또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죠. 종잣돈을 마련해서 또 여기쯤 오면 또 어느 정도 마련이 되니까 또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또 전 10년과 똑같이 또 구분홍선에 또 타가지고 또 같은 실수를 연거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인생 주기율표 자기의 운세만 정확히 알았더라면은 이런 실수 없이 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뭐 운세가 나빴던 건 아니죠. 운세가 나쁘진 않았는데 망했다. 그거는 시기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 시기만 잘 잡았더라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생 주기율표만 정확히 아신다라면은 뭐 사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인생 주기율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거꾸로 가는 인생 사시지 마시고 본인들의 이 운세를 정확히 짚어보시고 그리고 사업운인가 직장운인가를 정확히 아시고서 창업을 하신다라면은 이 실패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 주기율표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품목 정하기. 이 사업이라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품목을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공 확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사업 품목을 정할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이다 보니까 인간의 운세 속에 본인한테 맞는 이 품목이 있습니다. 인간도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화의 기운이 강하다. 화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품목을 선택을 할 때는 화와 상생하는 품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의 기운이 강하다 한다라면은 불을 피워서
이 할 수 있는 사업,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상층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다 무시를 합니다. 이 화의 기운을 강하신 분은 이 불의 기운을 이용한 장사를 했을 때 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이 이 물의 기운을 강한, 예를 들어서 뭐 호프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물을 이용한 사업을 벌이시면은 이분은 필패입니다. 물과 불은 극성이기 때문에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품목을, 본인에 맞는 품목을 정해야 된다. 예,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유용 가능 자금. 이 얘기는 또 창업 자금이 되겠죠. 이 창업 자금. 이 본인이 이 창업을 하려 할 때 창업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품목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따로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용 가능 자금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유용 자금이 얼마인데 요 정도 가지고 어떤 품목의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정확히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벌이실 때 이 투자되는 비용 7할에 예비 가능 비용 3할을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 놓고 첫날서부터 뭐 돈을 잘 벌어서 승승장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 이 버텨나가는 이 유용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규모를 정확히 잘 정해서 이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잘 되는 시기에 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 구하기. 이 장소 구하기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생 주기율표와 품목과 유용 가능, 이게 다 이 합쳐져서 이제 또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장소를 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내가 화의 기운을 강한 사람인데 이 철강 산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강 산업을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거의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왜? 불을 이용해서 쇠를 가공을 해서 어떤 또 다른 물건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 확률이 80% 이상 올라가는데요. 이제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철강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번 올라오셔서 저랑 상담한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직원을 보고 그분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당장 이사를 종용했습니다. 왜? 그분 같은 경우에 이 철강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수의 자리, 물기운이 강한 자리에 철강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려가시는 대로 당장 이사부터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쇠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 부식이 돼서 녹슬 구해서 못 쓰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본인이 사업 장소가 물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쇠를 갖다 쌓아놓고 사장님이 지금 돈을 벌어서 잘 살자고 하신다라면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벌려놓고 예,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지인들이 굿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면은 또 잘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종교를 잘 믿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나 망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좀 나아지면은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한 500 정도 들여가지고 이 무속인들을 불러가지고 굿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굿을 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네 사업 다 번창하게 해주마. 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도 3, 4개월 정도를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혹시나 하면서 기다려 본 거죠. 근데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는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저하고 또 연출 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올라오신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바로 이 자리는 물자리니까 본인하고 안 맞으니까 이사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뭐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성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필패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분이 내려가셔서 그 땅을 다시 구한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한번 내려오셔서 땅을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원만 불러보십시오. 왜? 이 집원만 알면은 그 땅의 기운, 또 그 땅의 운세, 이 땅에도 사람에게도 운세가 있듯이 땅에도 운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땅이 형성이 돼 있을 때 이 땅에 어떤 기운, 땅에도 오행이 있죠. 사람에게도 오행이 있듯이 땅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땅에 발복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땅의 발복 기간이 10년이다. 지금 현재 이 땅이 발복 중이냐 아니면 발복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면 발복을 할 거면은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사업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복하는 시기가 10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발복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무슨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구할 때는 땅의 기운이 언제 발복이 되느냐, 또 발복이 됐다라면은 몇 년 됐느냐, 그것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뭐 10년 주기라고 했을 때 지금 발복된 기간이 9년이다라고 한다면 1년 후에는 그 자리는 다시 또 땅의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또 안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 땅의 기운을 읽어서 언제 발복이 됐고 또 얼마나 기간이 남았고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다행히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의 발복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10년이 돼서 들어가도 아직 30년 되려면 20년 남았으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재수 없이 10년 주기인데 9년째 들어간다라면은 100%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의 운세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사람들이 보통 말씀하실 때 뭐 차 드나들기 좋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그거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산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운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품목을 거기에 맞는 기운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장소 구하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누구보다 좀 삐까뻔쩍하게 하고 싶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실례로다가 저번에 고깃집을 오픈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비용을 15억을 들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거 왜 쓸데없는 돈을 들이느냐, 고깃집에 최고 중요한 시설이라면은 공기정화기, 닥터 시설 아니냐, 이 부분만 확실히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정도의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 왜? 고깃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최고 중요한 건 고기의 질과 맛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공기 정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인테리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야 야 좋다, 여기 또 와야지. 처음에 인테리어만 봤을 때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맛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진다라면은 인테리어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한 번은 가서 좋다라고 하겠지만은 두 번은 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15억씩이나 들였으니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들인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거를 보충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많이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서비스를 하시다가도 맨 처음에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직원들부터 하나씩 줄이죠. 직원들 하나씩 줄이고, 그래도 적자다 한다라면 이제 이 음식 재료들에서도 또 하나씩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업장은 100%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초도 자금을 너무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이 들이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최고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를 품목을 자기가 몇 가지를 나눠봐서 꼭 해야 될 거는 돈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꼭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수적인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이든 장사든 외향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이 내실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저는 영계의 고하기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뭐 무속인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터고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터고사는 지신에게, 거기 그 땅의 주인에게 장사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비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가진 음식을 쌓아놓고 그분들한테 잘 되게 도와주십사고 이제 비는 건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차원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영계고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구했으면은 땅에는 분명히 지신이 있습니다. 지신이 있는 건 맞고요. 그 땅의 지신이 또 더 높은 지신, 예를 들어서 어느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라면은 그 산의 지신에게 또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떤 지신 하나에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별 효과가 없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영계의 고학이라는 건 뭐냐,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가지의 기운을 골고루 내려받기 위한 이 재를 뜻하는데요. 그건 뭐냐, 천신이라 하는 건 하늘의 신, 지신이라 하는 건 땅의 신, 인신이라 하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내 수호신들의 조상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나눠서 말씀드리려면 복잡해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만 나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 세상에 가게 오픈을 하고 이제 인간들에게 오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오픈식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천계에도 이 천계 세상에 사업장에 뭐 간판이라면 간판, 사업 종류라면 종류, 그게 이 재를 들였을 때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계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철강 사업을 한다 한다면 철강 사업에 맞는 기운을 하늘에서 내려주지요. 그리고 땅에서도 내가 또 아까 철강 사업에 맞는 땅을 골랐기 때문에 땅에서도 철강 사업에 맞는 기가 또 발산이 됩니다. 이제 지신들이 그 기운을 또 이제 발산을 시켜주죠. 그랬을 때 우리 인신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 오다를 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계약권을 성사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영계고를 제대로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점점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일반 터주한테 고사를 지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 사업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개 지신한테 그 터주 뭐 산신도 아니고 일개 어떤 산에 속해 있는 그 조그만 터의 지신한테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음식 차려놓고 빌 정도의 영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그분들이 뒤에서 사업을 잘 되게 기도를 해줘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이제 천지인의 신들에게 고하고 그분들의 기운을 고루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번창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무속인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분들은 말씀을 믿고 따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계 고하기라고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이 6가지를 너무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한 가지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뭐 시간 뭐 하루 정도 시간을 할애해도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많이 빼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창업을 준비 중이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본인들이 알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순간에 회사에서 순간에 어떤 욱하는 심정으로다가 그냥 내가 내 장사 해보겠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운세가 사업운이냐 직장운이냐 그거부터 따져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번 더 고심해 보시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려 해도 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보면은 남한테 또 손을 벌려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은 사업은 내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잘못된 말들이 있는데요. 사업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예전같이 사업은 내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은행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거는 처음서부터 옳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요. 망하면은 많은 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포기도 쉬워져서 나중에 본인이 받아야 되는 그거에 대한 업가는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구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영계에 고를 해서 정확한 기운을 내려받아서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사업을 벌이시면은 필패입니다. 괜히 돈 들여서 벌린 사업 실패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뭐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시간을 길게 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지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은 사업 하시는데 또 복 하나 쌓는 거니까 나가실 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창업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의 인생 주기율표를 한번 잘 짚어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댁내 복 많이 받으십시오.